네, 여러분 1부와 2부 또 재밌게 보고 오셨죠? 지금 제일 중요한 3부가 남았습니다. 3부도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유망 섹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거 할 때마다 어색해요. 살면서 많이 하실 일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하는 일은 별로 없어서.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시간이에요. 네. 이 유망 섹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이 지금까지 이 팀장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개인 투자자들이 와 지금 난리 났어요. 환호하고 너무나 좋아할 것 같아요. 이 긍정적인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해주셨는데 이 그렇다면 이 3,630까지 견인할 이런 섹터들이 있을 텐데 그 섹터들에 대해 소개 좀 해주시죠. 뭐 일단 너무 뻔하다가도 말씀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을 저는 5개를 탑픽 가장 주목해야 되고 이 업종들이 움직여야지 시장이 갈 것이고 이 시장이 움직이는 데 있어서 이 업종들이 주도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그러면은 에이 여태까지 잘 못 갔잖아 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쉬었던 겁니다. 쉬었던 거기 때문에 다시금 움직이게 될 것이고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이 업종들이 또 움직하고 있거든요. 작년과 같이 작년 11월, 12월, 1월 달과 같이 이런 주도 업종들이 쭉쭉 움직이면서 코스피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그렇군요. 인터넷, 2차 전지, 반도체, 자동차, 운송까지. 그렇다면 하나하나 또 여쭤보도록 할 텐데 먼저 이 인터넷 뭐 섹터부터 한번 여쭙도록 할게요. 인터넷 섹터를 저희는 작년 3월 달부터 계속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작년 4월 7일 날 자료가 나왔을 때부터. 그러면 많이들 물어보세요. 코로나19 수혜주인데. 그렇죠. 코로나19가 진정이 되면 경제활동이 정상화되면 여전히 수혜일까? 그렇게 물어보시는데 뭘 말씀을 드리냐면 코로나19로 인해 수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실적이 지지부진하다가 점프업을 했던 업종인지 성장을 잘하고 있는데 성장이 가속화되었는지를 보자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성장이 가속화되는 업종이 인터넷 업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생각을 해보시면 저희 집도 마찬가지고 많은 분들이 그러실 텐데 뭐 인터넷으로 주문도 하고 뭐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언택트 시대가 됐는데 만약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을 한다 그래서 인터넷 쇼핑이나 이런 거 끊고 마트로 가실 건가요? 아니죠. 저는 여전히 편하죠. 주문을 할 것 같아요. 이게 확산의 힘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접하지 못하셨고 안 하셨던 것들을 코로나19를 계기로 많은 분들이 접하시고 그렇게 확산시키기 위해서 많은 인터넷 기업들이나 뭐 택배 업체나 이런 데들이 엄청난 광고를 하고 막 하잖아요. 그렇죠. 코로나19로 인해서 그런 광고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거기에 따라서 계속적으로 구매자들을 잡아 끌기 위한 여러 유인책들이나 여러 가지 상점들이 많아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인터넷 업종은 코로나19의 수혜주 중에서도 조금 다르게 봐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계속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대표 업종들, 대표 종목들을 본다면은 이미 이익이 작년부터 사상 최대치입니다. 연일 신고가 매년 사상 최대치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믿고 투자해도 되는 그러니까 가시성이 있는 업종이라서 저는 과거에도 좋게 봤고 지금도 굉장히 좋게 보는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렇다면 여기에 이어서 또 운송에 대해서 얘기하셨는데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인가요? 일맥상통하는 그림이기도 하고 특히 운송은 해외 운송, 화물 운송 쪽들이 굉장히 좋아요. 국내 운송도 좋긴 하지만 지금 뉴스가나 기사들을 보면은 컨테이너가 없어서 난리라고 하잖아요. 그 정도로 굉장히 호황을 걷고 있거든요. 일시적으로 너무 많이 올랐을 때는 좀 조정을 받기도 하고 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주도주라고 해서 이렇게 쭉 올라가면 잡혀갑니다. 주가 조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어느 종목을 봐서도 이게 45도로 쉬지 않고 올라가는 종목은 없어요. 종목이 이렇게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출렁출렁하면서 움직이거든요. 그때를 잘 활용하면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중요한 건데 운송업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많은 종목들이. 그런데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남아있고 글로벌 교역이나 경기가 더 좋아질 거기 때문에 저는 계속적으로 주목하고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죠. 그렇다면 이제 뭐 한때 난리였죠. 2차 전지, 이 배터리는 어떻게 보세요? 배터리는 계속 좋아요. 계속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전기차 시장이
성장을 안 할까요? 할까요? 뭐 무조건 너무 하죠. 너무 뻔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전기차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게 배터리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너도 나도 완성차 업체에서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1년 내에 이게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쉽지 않아요.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뭐 테슬라의 배터리데이, 뭐 폭스바겐의 파워데이 이런 때 막 진짜 출렁출렁했잖아요. 왜냐면은 나도 배터리 할 거야 막 이러면서 그랬는데 다시 다 올라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배터리를 하고 싶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한국 기업들이 너무나도 좋아요.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시긴 해요. 왜냐하면 폭스바겐이나 그런 기업들이 유럽에서 굉장한 성장을 했는데 작년에 배터리 산업 전체가 21% 성장을 했는데 한국 기업들만 유독 세 자릿수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점유율 자체의 판도를 바꿔버렸어요. 남의 나라는 20몇 %인데 우리나라는 세 자릿수요? 왜냐면은 유럽에 잘 진출해서 유럽이 어마어마한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수혜를 완전히 받았던 한 해였거든요. 어머, 국뽕이 차오르네요. 그래서 한때는 글로벌 순위에도 못 꼈던 기업들이 탑5, 탑6 안에 다 들어가고 있고 우리나라 1등 기업은 글로벌 1등을 넘볼 정도의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짜잔 또 등장한 나라가 있죠.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오면서 전기차, 신재생에너지 엄청나게 육성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미국은 전기차가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또 하나는 미국은 뭐 자동차 부품이나 이런 것들 수입할까요? 자기네들에서 생산한 거를 쓸까요? 수입을 하지 않아요? 아니에요. 만들어요? 자기네들 생산한 것들을 주로 써요. 주로 써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어느 기업이 미국에 진출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바이든도 반도체도 미국에 투자해라 막 이런 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맞아요. 자국 우선주의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공고히 나가고 있기 때문에 미국에 진출한 배터리 기업이 우리나라가 2개가 있어요. 그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영어로 시작하는 친구들.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 업체들이 엄청난 상승을 할 때는 한국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중국은 중국 기업들의 보조금을 주면서 성장을 시켰기 때문에 한국 기업이 좀 상대적으로 소외됐는데 유럽이 성장할 때 한국 기업이 수혜를 엄청 받았고 이제 미국이 성장한다면은 그 또한 한국 기업들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2차 전지 흔들릴 수는 있어도 부러지진 않을 거다. 더 좋아질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 우리나라 와서 공장 지어.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죠. 거군요. 그리고 이미 공장을 짓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2차 전지 놓쳐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 전지와 함께 가는 친구, 자동차 가야죠. 자동차 많이 말씀을 드리면 전기차 업체에서 우리나라 기업이 얼마나 잘할까 걱정을 하실 수도 있는데 글로벌 탑5 안에 들어있습니다. 4등 하고 있어요. 작년 기준으로 보면 4등이에요. 근데 재밌는 거는 1등이 테슬라로 압도적이고 2, 3, 4등이 비등비등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잘해도 2등이 곧 2등을 넘볼 수 있어요. 그러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거긴 한데 뭐 2등 되면은 테슬라의 발톱의 때 정도만 밸류에이션을 받아도 지금 주가는 아닐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그리고 지금 한국 기업들은 지금 플랫폼을 다시 새롭게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구축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어느 정도 위치만 잡는다 하더라도 저는 좀 밸류에이션이나 가격 가치 평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기차, 2차 전지 좀 같이 보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섹터이 자동차기 때문에 조금 더 오늘 귀 기울여서 들었는데 마지막으로 이 반도체 짚고 반도체는 뭐 더 많은 전문가들이 있어서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 좀 쉽지 않은데 어디든 들어갑니다. 어디든.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부족하다고 할 난리 정도고 우리 일상생활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말할 신재생에너지 산업이라고 말할 것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성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업인데 중요한 거는 반도체 가격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아마도 2분기부터는 좀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만들어지게 된다면 그에 말맞춰서 움직일 수 있고 경기가 회복되고 사람들이 많은 수요를 가져가게 된다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상승이고
그리고 우리나라 넘버원 네. 1, 2등을 하고 있는 그렇죠. 기업이니까 네. 외국인 수급이 조금만 들어와도 넘버원, 넘버2로 사야 되는 업종이다 보니까 수급이 개선된 상황, 글로벌 경기가 좋아지는 상황, 글로벌 산업이 좀 더 고도화되는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필수 업종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이 정예부대 5팀. 네, 5팀. 정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이 친구들이 3,630을 이끌 예정이잖아요. 네. 예, 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맞아요.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때 또 신호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을 또 저희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금리와 펀더멘탈, 금리 물가와 성장 간의 그 시속 게임이라고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는데 네. 이 시속 게임을 계속적으로 체크는 해야 돼요. 제가 기본적으로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긍정적인 전망을 드리는 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글로벌 전반적인 이코노미스트들, 경제 전망을 하시는 분들은 네. 1분기, 2분기 물가가 오르고 3분기, 4분기 하향 안정된다라는 게 전망이에요. 네. 그런데 만약에 1분기, 2분기 오르고 이게 유지되게 된다면, 그러니까 높은 수준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게 된다면 좀 시장이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좀 불안해질 수 있다. 그리고 만약에 전혀 예상과 다르게 1분기, 2분기 오르고 3분기, 4분기까지 오른다라고 하면은 이 시속 게임에 있어서 펀더멘탈이 좋다라고는 하지만 이 격차가 좁혀진다든지 아니면 역전된다든지 네. 또는 아까 평균 물가 목표제를 말씀을 드려서 네. 연준이 통화 정책이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연준이 생각하는 평균치가 빠르게 올라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물가 금리는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시면서 이경민 팀장이 말했고 많은 전문가들이 말했던 대로 하반기에는 오히려 안정이 되는지 금리는 하향 안정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그런 변화가 저희 예상과 다르게 간다면 네. 그때 뭐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수들을 좀 잘 체크하면서 투자를 하셔야겠네요. 저 변수가 많기 때문에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해요. 많은 분들이 모든 이슈들을 똑같은 무게로 놓고 본다면 전혀 판단이 안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시기별로, 무게감별로 좀 구분해서 보는데 올 한 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물가, 금리, 성장 이 둘 간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좀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네. 증세 이슈는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겠지만 경기 부양 정책과 같이 나왔다는 측면에서 저는 올해는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 그리고 미중 갈등은 미중 갈등이라고 하잖아요. 갈등. 네. 트럼프 시대 때는 무슨 얘기가 있었죠? 미중 갈등이 아니라 미중 무역 분쟁, 분쟁이요. 미중 무역 전쟁. 무역이 뭐죠? 직접적인 교역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변수예요. 근데 지금은 미중 갈등이 고조되고 앞으로 더 고조될 여지는 굉장히 커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미중 갈등 양상이 정치, 사회, 문화적으로 펼쳐지고 있거든요. 네. 아직까지는 경기에 충격을 줄 정도로 부정적인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다라는 점에 있어서 네. 약간은 옆에 놓고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핵심 변수와 약간의 주변 변수, 시점에 따라서 좀 다르게 보신다면 시장을 보시는 데 있어서 좀 더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전쟁보다는 사실 갈등이 낫죠. 네. 그렇죠. 전쟁이라고 하면 무섭죠. 그리고 네. 또 무역이라는 분야를 끌고 들어왔고 관세라는 분야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갈등을 고조시켰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은 직접적으로 교육에 안 좋은 영향을 줬었던 거거든요. 네. 왜냐하면 좋을 걸로 기대했던 기대치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게 되면 시장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전망에서 말씀드렸던 거고 아직까지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조금은 리스크 변수 맞아요. 아니라는 게 아니라 네. 리스크 변수 맞지만 네. 약간은 옆에 놓고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될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이제 앞서 이 5가지 섹터를 또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3,630을 이끌 이 친구들. 네. 그렇다면 이 긍정 이경민 팀장님께서 네. 꼽으신 원 섹터, 원픽, 원픽이요. 원픽 섹터 어떤 게 있을까요? 이 섹터 담당하는 친구들이랑 다들 친해서 네. 하나를 원픽을 하면 네. 그렇긴 한데 저는 인터넷 쪽을 좋게 보고 있어요. 저는 인터넷 섹터를 한참 오래전부터 되게 좋게 보고 있었어요. 2019년 하반기 그때부터 계속적으로 좋게 보고 계속적으로 지켜보셨군요. 추천해드리고 있었는데 근데 솔직히 네. 많은 분들이
이 정도까지 올라올 줄 몰랐다라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네. 저는 더 올라갈 수 있는 룸이 있고, 그리고 플랫폼이라는 힘이 굉장히 커질 것 같아요. 그래서 사업 영역을 확장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메리트가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인터넷 업종을 가장 매력적인 업종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성장이 더 빨라진다는 건 너무나 좋은 흐름이거든요. 그런 점들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섹터는 섹터고 그렇다면 종목을 한번 짚어주신다면요? 종목은 종목 투자 탐구 생활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셔서 네. 근데 종목은 진짜로 제가 이렇게 큰 흐름들을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 네. 종목 탐구 생활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몇 마디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 그리고 좀 더 디테일한 부분들 저는 이렇게 크게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섹터에 대해서도 종목에 대해서도 좀 더 디테일하게 아실 수 있을 테니까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직접 보시면 네. 이경민 팀장이 말했던 것과 매칭을 시켜 보신다면 좀 더 이해가 쉽고 얘를 직접적으로 투자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으니까 네. 꼭 종목 투자 탐구 생활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홍보 너무 좋습니다. 네, 오늘 또 이렇게 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투자 테라피리스트 이경민 팀장님이 네. 또 해주시는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도 필요할 것 같아요. 조언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투자 환경이 되게 좋아지고 있고 앞으로도 좋아질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물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생물과 같아서 저도 하루하루 계속적으로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제가 전망했던 게 맞고 있나 좀 더 제가 생각했던 그림대로 가고 있나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제가 여태까지 굉장히 좋은 말을 많이 해드렸는데 변한다면 변화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까지 흐름들은 지금까지 흐름이었고 앞으로의 대응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고민할 테니까요. 저희 투자 탐구 생활, 종목 탐구 생활 계속적으로 시청을 해주시고 대신증권 애널리스트 분들 그리고 전략하시는 분들 저 말고도 여러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속적으로 체크를 해보신다면 시장이 이렇게 변하고 있구나. 이경민 팀장이 전에는 이렇게 말했는데 앞으로는 안 좋아지나? 갑자기 뷰를 꺾었네? 이런 것들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꾸준히 지켜봐 주시면은 좀 더 투자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상황이 펼쳐진 만큼 조금 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자. 단 대신증권 유튜브를 꾸준히 신청을 하시면서 체크를 하신다면 변화에 좀 더 유연하게 그리고 좀 더 빠르게 대처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홍보까지 좀 알차게 해주시고 제 진심입니다. 이 말씀인즉슨 저희가 앞으로 또 계속해서 또 말씀을 부탁을 드려도 오신다는 말씀이시죠? 언제든지. 정말요? 열려 있다. 네, 열려 있고요. 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매주 자료를 쓰고 네. 거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연하게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불러주셔도 되고요. 향후 시장이 변한다고 해서 돈을 잃는 것만은 아니거든요. 돈 벌 수단은 굉장히 많습니다. 금도 있고요, 달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같이 잡아 나가신다면 단순하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는 것들을 넘어서 투자 탐구 생활을 통해서는 내 자산을 어떻게 움직여야겠구나라는 것들을 잡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꾸준히 시청을 하신다면 분명히 주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투자 패턴을 통해서 내 자산을 증식하는 수단들을 찾아가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정말 다 주옥 같으신데 오늘 이경민 팀장님과 함께 이렇게 1, 2, 3부 알차게 또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다음번에도 또 알찬 시간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스마트한 투자를 돕기 위해 준비한 시간 투자 탐구 생활 다음번에 함께 해요. 안녕. 구독 꾹, 좋아요 꾹, 꾹꾹.